예, 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온라인 해외 창업 실무 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다면 그래도 질문 그 질의응답 그 난에다가 이 클래스 그쪽에다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학생분들이 그래도 이쪽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제가 힘이 날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늘 들어가서 그 질의응답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 줄 알았는데 올라왔는지 알았는데 질의응답란에 딱 우리 한 건이 이것까지 안 올라왔으면 정말 제가 슬펐을 것 같습니다. 한 건이 딱 올라왔는데요. 안지성 선생님, 좋습니다. 우리 안지성 선생님 나중에 학점 반영하는데 꼭 이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점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참여도가 높은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점수를 좀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건 참고를 할게요. 그리고 질문해주신 우리 안지장 선생님한테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그죠? 질문을 한번 보면, 잠깐만요. 제 얼굴 부담되실 테니까 좀 줄이고, 자, 자, 줄이고, 이 정도 남겨놔야죠. 그죠? 남겨놓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번 주에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안지선 선생님이 이 아마존 셀링 또는 글로벌 셀링을 하려면 영어 수준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셀링을 벌써 한 7년차 하고 있습니다. 7년차 정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교육 과정상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지만, 여하튼 그 웬만한 그 급여 생활자 수준보다 저도 지금 아마존에서 돈을 버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저 입장에서도 솔직히 영어 필요하냐고 첫 번째 물어보셨는데 영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아마존의 시스템 때문에. 그 뭐냐면 아마존은 이걸로 좀 써볼까요? 아마존은 말이죠. FBA라고 배우실 거예요. FBA라고 아마존 무슨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모든 주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러들이라도 물건을 일단 내가 이런 걸 팔겠습니다 하면 그 미국 창고 FBA 창고에다 물건만 보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그걸 관리를 해요? 만약에 아마존 그 홈페이지에서 누가 주문이 들어왔다, 내 제품에 대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존이 대응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물건도 패킹하고 갖다 주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AS 처리도 해주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이걸 다 아마존이 합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고요? 셀러는 물건만 보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될까요?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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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 아마존 셀러의 경우에는 팔릴 만한 아이템만 잘 소싱하면 이것도 이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벌 셀러, 아마존 셀러로 진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뛰어넘어서 활동을 하시겠다 그러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아이템만 많이, 팔 물건만 많이 공급을 받을 공급처, 제일 중요한 게 공급처예요. 이 공급처들을 확보만 해놓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아마존이라는 곳은 절대로 보통 영어를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고객들과 어떤 컴플레인 대화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게 돼 있고요. 우리가 관여하려면 못하게 하는 게 아마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물건이 팔려도 그 고객이 누군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 이것조차도 아마존에서는 못 보내게 하고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깨켰어.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고객 정보를 찾아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을 하려고 고객 정보를 찾는 것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아마존에서.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영어 못해도 된다 라는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세나 운반 비용 같은 건 어찌 되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뭐 무역이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운반 비용은 어디서 해야 돼요? 물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물류회사를 골라서 그 물류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각자 물류회사별로 가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류회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아마존에서는 물류회사도 추천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내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지워야지 돼. 지우고 이거 내리고 다시 하나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고비즈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고비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물류비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고비즈 기억해 두세요. 고비즈란 사이트입니다. 이게 그냥 네이버에서 고비즈라고 검색하면 나온 사이트인데요. 자, 이 사이트의 중간에 보면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사업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공동 물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지원하냐면 여기 내려보시면 이렇게 예, 배송 노선별 해외 배송 단가라고 나오죠.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다운로드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용성, 큐익스프레스, K인터내셔널, KW, 그 다음에 삼형물류, 판토스 이런 여러 물류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게 EMS 단가라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서 제일 싸게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단가예요. 단가인데 이 단가보다 보통 50% 이상씩 쌉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이 50% 이상씩 누가 지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컨택만 하셔도 웬만큼 물류비를 할인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담당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 지금 이거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특히 이 KW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존 코리아 공식 지정 물류업체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다들 이게 정부랑 계약한 업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다.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디가 좋다 제가 뭐 교육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전화해서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지선 선생님이 두 가지 물어봤죠. 예, 영어 수준이 있어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영어 수준 필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필요 없냐? 아마존은 고객을 직접 만나게 해주질 않기 때문에 영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셀러 센트럴 상에서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올리고 그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FB에 물건 보내는 플랜 짜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도 잠시만요. 제가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2974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모든 게 뭐예요?
한국어로도 있어요. 한국어로. 예, 한국어로. 영어를 잘하는 분은 이렇게 영어를 바꿔서 영어로 보셔도 되고요. 예, 보통은 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로 놓고 보면 셀러 센트럴 자체도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어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세나 운반 비용 같은 건 어찌 되는지요? 이거는 따로 관세사를 두고, 그리고 운반비는 물류회사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들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관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관세사가 필요한데요. 보통 무관세 통과가 800불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보통 셀러들은 예를 들면 1000불을 보낼 거를 800불씩 이틀에 나눠 보냅니다. 그럼 무관세예요. 그래서 보통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800불씩 아마 30일 내내 보낸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800 곱하기 30일 말고 25일만 할게요. 그러면 2만 불어치를 보내는 거예요. 2만 불. 800불씩 매일 보내도. 그래도 관세를 안 낸다니까요. 800불씩만 보내면. 이내로 보내면. 자, 그럼 2만 불이면 곱하기 2배, 더블 정도를 매출을 올린다. 원가가 2만 불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2만 불 곱하기 2는 4만 불이네요. 4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0만 원 되는 거예요. 매출이. 매출이 4,800만 원이면 보통 얼마 남느냐? 점이. 오휴, 960만 원 남네요. 예, 보통 20% 남거든요. 매출 대비. 그럼 뭐 96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게 무관세로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셀러라도. 그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 통관을 통과해서 물건들을 컨테이너 단위로 보내는 그런 셀러가 되겠죠? 근데 그런 셀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세사를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사를 두고 한다.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 같은 거 관심이 없다.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까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예, 우리 안지성 선생님을 위해서 안지성 선생님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질문에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제 시간 원래 이 아마존 그 해외 온라인 창업 실무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온라인 교육이 원래 있어요. 그죠? 원래 쭉 해서 14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결국 1시간씩 만나는데 원래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도 만나서 뭐만 하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1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생동감 있게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전 믿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그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는 학점을 더 후하게 드리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들 질의가 없으니까 진도 나가야 되겠죠? 네,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갈 텐데요. 자, 한번 제가 그 보통 동영상으로 강의했을 때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지금 1시간씩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 교재라 그러죠. 제 책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 다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프롤로그 한번 볼까요? 예, 뭐 제목 좋죠? 따라만 하면 연매출 10억. 아마존 셀러 가이드 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내려가서 뭐 14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제 책은. 자, 프롤로그 보면 뭐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만남은 인간의 소유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표현가 있으면 뭐하지만, 뭐하면 안 써도 되는데, 그죠? 뭐하지만, 자,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 아이고, 글씨 왜 이렇게 나냐. 오프라인 매장은 앞으로 뭘 받는다? 예,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 거다. 왜? 온라인이 제일 싸니까. 온라인이 제일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이마트 같은 데서 물건 골라보고 만져보고 뭐 한다면 어디서 사요? 물건을?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똑같은 모델 사서 보면은 100%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싸거든요. 왜 싸요? 당연히 유통 라인이 없어서 그래요. 예, 보통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예, 맞습니다. 멀천트가 그 바로 다이렉트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다. 그런 사이트가 뭐예요? D2C 사이트입니다. 예,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예, 이런 쇼핑몰들이 이런 것들의 특징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쇼핑몰에 있죠. 그렇죠? 예, 쇼핑몰이 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출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수출도 이제는 수출이나 무역도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고요. 보통 시장의 흐름을 보면 보통 30% 이상씩 매년 이커머스, 뭐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경 간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크로스보더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스보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런 겁니다. 지우고. 그래서 빠르게 소비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커머스 모드에서 죄송합니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57% 이상이 1년 동안 활동했던 셀러들의 57% 이상이 뭐다? 연매출이 1억에서 10억이 넘는다. 예, 연매출이 1억에서 10억이 넘는다. 예, 1억에서 10억이 넘는데요. 연매출이 1억에서 1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최소가 1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최소가 1억인데 57%가 1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 평균적으로 순이익은 한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2,000에서 2,500. 웬만한 조그만한 회사의 말단 사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죠? 투잡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투잡으로 2천만 원 이상 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최소예요. 그게 최소고 보통 57%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1억에서 10억이니까 평균 5억 아니면 2, 3억이에요. 2, 3억 정도면 웬만한 중견기업 임원입니다. 순이익이. 왜? 2억이면 4천이고 6억이면 6천에서 7천을 순이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10억이라면 어떻게 돼요? 2억을 연봉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2억. 아시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쪽 시장은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 포르쉐 몰고 예를 들면 뭐 포르쉐가 뭐 부자들의 목은 아니겠지만 돈 많이 버는 요즘에 보니까 빌려서도 타고 다니다 그러대요. 젊은 애들은. 근데 여하튼 아주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아마존 셀러는 1년 만에 포기하거나 정책 기반으로 계정이 정지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고 이런 사람들이 1년만 버티면 이렇게 많아지는데 많아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데 1년만 버티면 1년을 못 버티고 포기하는 사람이 또 반대로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100명 중에 50%는 자기는 활동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마존이 잘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글로벌 기업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밑에 사람들을 쳐내고 못하는 애들 쳐내고 그리고 세피를 수혈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마존도 봐서 얘가 실적이 좀 적고 그리고 모호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 한 번 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마존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 그 정책을 위반하면 주의나 경고를 주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초보자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보자한테는 되게 과감하게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유두리가 없이 해요. 근데 저 정도 되잖아요. 한 6, 7년 차 셀러들은 잘못을 해도 너 왜 그랬어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봐줍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온 셀러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잘라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습니다. 뭐를 갖다 이런 기준으로 나눠놨냐면 뭘 갖다 놔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취소율이 10% 이상이면 정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물건을 고객이 취소를 한다. 이것도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런 취소율이 10% 이상이면 뭐 단기 정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배송 지연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배송 지연. 내가 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FBA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FBA는 아마존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FBA라는 건 Fulfillment by Amazon. 그래서 FBA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FBA는 반대말이 이거예요. FBM. Fulfillment by Merchant.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셀러가 직접 배송한다는 뜻이고 주문이 들어오면 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이니까 아마존이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한다는 소리인데 아마존이 배송했을 때는 배송 지연율 같은 거 따지진 않아요. 셀러한테. 왜? 지가 배송했잖아. 그죠? 근데 FBM으로 배송하면 누가 배송한 거예요? 셀러가 배송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고객이 주문과 동시에 2일 내에 트래킹 넘버가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송장 번호가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준비해서 나 보냈으니까 네 이제부터 확인해봐 라는 거를 그 송장 번호라 그러는데 국제 송장 번호겠죠? 이거를 이틀 내에는 아마존에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올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송이 지연된 거죠. 그래서 배송 지연율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몇 프로? 이게 5% 이상이면 정지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짝퉁을 취급했다 걸리면 어떻게 정지.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식 공급업체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식 공급업체라는 게 뭔지. 이 정식 공급업체를 통하지 않고 공급된 제품이 있다 이러면 정지.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이게 뭐 정식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적발된 경우에 몇 프로? 10% 이상이면 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물건을 초보셀러는 10개 팔았어요. 10개 팔았는데 2개가 취소가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율이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초보셀러들은 많이 못 파니까. 근데 예를 들면 많이 파는 셀러예요. 한 달에 1000개를 팔아. 1000개를 파는데 이분이 취소율이 10개가 나왔어. 10개가. 그럼 몇 프로예요? 1%밖에 안 돼요. 취소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퍼포먼스가 많고 웬만큼 많이 실적을 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배송 주행도 똑같겠죠? 많으면 어떻게 돼? 잘릴 확률이 적어져요. 적어지고 거꾸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화해서 요 상품만 내릴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이 상품을 다부터 팔지 말까? 이렇게 거꾸로 제안까지 해줘요. 아시겠죠? 정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한 2개 정도를 올렸는데 이게 정식 공급업체가 한 개가 아니래. 예, 잘못 받은 거야. 그 쉽게 말하면 짝퉁은 아니지만 삥 제품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삥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A라는 곳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B라는 곳에 갖다 파는 거. 제품은 똑같은데. 그런 거 같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일본 소니 제품을 갖다가 한국 소니라고 속여서 한국에서 팔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본에서 팔 건 일본에서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2개 올렸는데 한 개가 걸렸어. 50%야. 무조건 정지죠. 근데 내가 1000개를 올렸는데 제품을 1000개를 등록했는데 그 중에서 똑같이 10개를 걸렸어. 정식 공급업체가 아닌 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좀 많이 활동한 셀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잘릴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릴 확률이 별로 없는데 거꾸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셀러들은 제품도 올려놓은 게 별로 없지, 그리고 팔린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못으로 어떤 잘못한 거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잘릴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가 조금씩 살아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글로벌 셀러의 정의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예, 글로벌 셀러란, 또 크로스 보더란 뭐예요? 자국의 제품을 국제 이커머스 시장을 활용해서 판매하여 온라인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타국의 제품을 수입을 하는, 예, 반대로 수입을 하는 온라인 무역 전문가, 예,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온라인 무역 전문가를 의미하며 뭐라고도 표현한다? 크로스 보도라고도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여기다 적어 놔야겠다. 요런 거는, 그죠? 이런 건 좀 적어 놓을게요, 제가. 뭘 적어 놓을까요? 예, 시험 문제 하나씩 적어 놓을게요. 다시 띡 하고,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거 적어 놓는 거예요. 시험 문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이거 지우니까 싹 지워지네. 이거 시험 문제. 그 다음에, 해외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 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는 D2C가 많아지고 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D2C가 많아지고 있어요. D2C, 예. Direct to Customer. 그래서 한마디로 제조업체가 직접 물건을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쪽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아마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리셀러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제조업체나 브랜드 업체가 직접 공급을 하는데도 많아지고 있고, 아마존이 그런 분들을 선호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넘어가고요. 여기서 적을게요. 여기 제일 크네. 여기. 이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뭐냐면 브랜드, 제조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직접 아마존에 물건을 리스팅하고 제품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직접 판매 안 하고 제조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공급을 누구한테 해줘요? 판매 대행 업자한테 해줍니다. 제조는. 그 판매 대행 업자가 어떻게 해요? 셀러가 돼서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 이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브랜드가 큰 브랜드라서 한국 판매 대행업자가 있고, 또 여기는 너는 미국에다 팔아 하고 미국 판매 대행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미국과 한국의 판매 대행업자를 따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브랜드가 그럴 수 있죠.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따로 계약을 해. 근데 미국은 어떤 제품인지 몰라도 10만 원의 소비자 가격을 정해서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10만 원이 아니고 더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8만 원에 런칭을 시켰어. 8만 원에 런칭을 시켰어요. 브랜드가 8만 원에. 여기는 10만 원에 런칭을 시켰고. 그래서 소비자가가 똑같은 제품인데 여긴 8만 원이고 여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3만 원짜리가 아마존에서는 6만 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에선.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럴 때, 자, 아마존 셀러, 우리 네이버 셀러, 너한테는 3만 원에 내가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으니, 3만 원의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으니, 너한테 주는 거는 50% 가격인 15,000원에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 셀러한테 뭐라 그럴 거야? 넌 6만 원에 팔라 그랬으니까 너한텐 공급가 3만 원에 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요 15,000원 받았던 놈이 미국 아마존에다 갖다 팔았어. 그럼 얘는 얼마 남겨? 예, 원래는 15,000원만 남겨야 되는 앤데 3만 원에 팔아서 이렇게 하면 얼마 남겨요? 45,000원을 남길 수 있죠? 6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랬을 때 얘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미국 셀러는. 이럴 때 얘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팔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공급 유통질서 위반이에요. 근데 얘가 직접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판매당 업체는. 왜? 그렇다고 물건 안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흘리지. 누구한테? 다른 셀러한테 예를 들면 우리 초보 셀러한테 이제 흘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 셀러들이 저 아마존에다 물건 팔려고 그러는데 물건 좀 공급해 줄 사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나서서 그래 내 거 갖다 팔아. 이거 팔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정품이야. 정품이라고 얘기하지. 이거 미국에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못 한국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아마존에다 올려서 팔면 그게 바로 뭐예요? 좀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위반 신고를 걸려서 오래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하여튼 2주차 첫 번째 시간은 글로벌 셀러라는 게 뭐고, 그리고 아마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공급처에 대한 부분, 정식 공급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에다 꼭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점에 반영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거 까먹었다. 저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 예, 보통 강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강의 기간이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는 언제까지? 예, 한 1시간짜리는 9월 10일까지 저번 주에 올려놓은 걸 9월 10일까지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후에 들으면 어떻게 돼? 예, 결석입니다. 또 요 9월 6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오늘까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오늘 제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까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예? 오늘까지. 오늘 9월 6일이에요. 오늘 제가 녹화하는 날. 9월 6일까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 밑으로 내려볼까요? 요거는 지금 뭐 2주차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언제 들어야 돼요? 13일까지 들어야 돼요. 13일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꼭 날짜에 맞춰서 듣지 않으면 결석 처리된다.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길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